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에 성공한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는 친정해줘야 할 것들을 어떻게든 줄이려던 시댁과 남편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그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야 했던 시댁과 전 남편에 대한 사연을 알려드릴까 해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고 1년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남편 집은 꽤나 잘 사는 집이었고 저희 집은 그다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죠. 제가 어릴 때는 가난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힘든 상황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죠. 시댁에서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나마 대기업 직장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받아들여 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집을 구하는데 괜찮은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직장과 가까우면 너무 금액이 컸고 금액을 맞추면 직장과 너무 멀어지는 상황이니 어느 한 곳 정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매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매물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죠. 모든 것이 애매한 조건이었지만 딱 하나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할머니와 저의 추억이요. 제가 본 그 구옥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살던 집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그 집도 팔아야 했는데 정말 무슨 인연인지 제가 결혼할 때쯤 그 집이 매물로 나왔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오빠, 나 그 구옥이 너무 갖고 싶어. 왜 굳이 거기야? 거기보다 훨씬 좋은 곳도 많잖아. 근데 가격도 적당하고 직장도 그렇게 멀지는 않고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왠지 정감 가잖아. 작지만 정원도 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안쪽은 리모델링해서 쓰면 새 것처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의 정원에는 제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심어준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만은 제가 꼭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집이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았고 남편 직장과는 더 가까웠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 집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쳐서 저희 둘이서 반반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돈은 이미 주택 구매 시 다 썼죠. 사실 저는 리모델링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저희 아버지에게 공사를 부탁하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토목업에 종사하는 분이셨거든요. 공사 인부로 현장에도 가고 따로 의뢰를 받아서 인테리어 수리해주는 일을 하셨어요. 프리랜서로 하는 일이다 보니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솜씨도 좋고 알고 지내는 인부들도 많았기 때문에 한번 부탁을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시모가 반대를 하더군요. 예, 돈 아끼려고 그런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오랫동안 살 집을 이런 식으로 공사장에서 일만 하던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건가 싶어. 혹시 문제라도 생겨봐. 그럼 어떡하니? 우리가 너희 아버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 그리고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더 부담스러운 법이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공사장에서 일만 하신 건 아니고 원래는 인테리어가 주 업무세요. 일이 없을 때는 공사 현장에 가서 일도 많이 하셔서 그렇지 인테리어도 자신 있는 분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잖니. 네 아버지 솜씨가 좋았으면 여태껏 의뢰가 많이 들어왔겠지. 그런 거 아닌 거 보면 너희 아버지 솜씨도 알만하지. 아버지라고 무작정 감싸고 도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나중에 너희 아버지 욕먹으면 어떡하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기분도 정말 나빴죠. 솔직히 거기에서 대들려다가 꾹 참았어요. 아버지를 불러서 해달라고 해봤자 서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뻔하고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꼬투리 잡아 아버지를 얼마나 쥐잡듯 잡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지들이 알아서 하게. 저야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흘러가는 상황이 묘했어요. 남편은 분명히 믿을 만한 곳이라며 의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상황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온 집안을 다 뜯어놓긴 뜯어놨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공사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거 조심해야 돼. 돈 먼저 주면 절대 안 되고 고쳐주면 돈을 준다고 이야기해. 만약에 돈 줬다가 안 고쳐주고 그냥 도망가면 우리 돈 다 버리는 거야. 알지?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귀찮은 듯 말하는 남편을 보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공사는 여전한 상태였고 인부들은 아예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집이 방치되는 동안 남편이 하는 것이라고는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하는 것뿐이었죠. 전화는 받지도 않았지만 끊임없이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곧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어떡해? 해? 이 사람들 진짜 미쳤나 봐. 내가 돈을 줬는데도 공사를 안 해줘. 이제는 내가 전화해도 받아주질 않아. 아니, 왜 돈을 줘? 내가 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 돈을 안 주면 공사를 안 해준다는데 그럼 어떡해? 나도 어쩔 수 없이 준 거라고. 대체 얼마를 줬는데? 설마 리모델링 비용으로 쓸 돈 다 준 건 아니지?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 사놓고도 못 들어가는 게 더 힘든 거지. 여보, 진짜 집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장인어른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진짜로 이사 들어갈 날짜를 못 맞출까 봐요. 그래서 결국 친정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중단된 공사를 부탁했죠. 역시 아버지를 통해 부탁하니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딱 원했던 예쁜 내부가 완성되었죠. 그렇게 리모델링을 끝낸 후 시모의 요청에 의해 집들이를 하게 됐어요. 집에 온 어머님이 그러더군요. 이거 봐, 얼마나 예쁘게 잘 나왔니? 아는 사람이라고 아무한테 맡겼으면 나중에 어쩔 뻔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더 낫지? 시모는 저를 흘겨보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집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리모델링 한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웃겼어요. 무시하던 저희 아버지가 한 리모델링에 감탄하며 칭찬하는 시모를 보는데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그리고 그때 집들이 왔던 고모님이 칭찬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질부, 너무 예쁘다. 집 어느 회사에서 했어? 우리 집도 이제 다 낡아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곧 이사 가야 하는데 리모델링 하면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어. 정말로 어디서 한 거니? 가르쳐 줄 수 있어? 제가 미소만 지으며 가만히 있자 남편이 고모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 우리 장인어른이 해주셨어. 업체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돼서 나도 기분 좋아. 정말? 너무 좋겠다. 역시 아는 사람 통해서 하면 깔끔하고 좋다니까. 혹시 연락처 가르쳐 줄 수 있니? 우리 집도 어떻게 좀 안 될까? 친정아버지의 솜씨를 찬양하는 고모들을 보며 시모는 깜짝 놀란 듯 하더군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입만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옳게, 사돈댁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없어? 이렇게 솜씨 좋은 사돈 소개도 안 시켜주고 너무하네. 우리 저번에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말한 적 있잖아. 그때라도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여태껏 발품 파는 일 없었을 텐데. 그러게요. 저도 우리 사돈댁이 이렇게 능력이 좋은지 몰랐네요. 아니 며느리가 매번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또 이렇게 출중한지 모르고 고모들 눈에도 예뻐 보이는가 보네요. 그래, 내가 딱 원하는 인테리어가 이런 거였어. 너무 젊지도 않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딱 감각적으로. 그렇죠? 걱정 마세요. 제가 사돈한테 잘 말해서 예쁘게 잘해달라고 말을 해놓을게요. 저희 아버지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정도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던 시모 입에서 결국 친정아버지 칭찬하는 말이 입 밖으로 술술 나오더군요.
속으로 정말 고소했거든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희 아버지 진가를 당신 입으로 말하는 기분이 어떤가 묻고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집들이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추궁 타임이 시작됐어요. 그 추궁의 주인공은 남편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다른 업체 알아본다더니 왜 너희 장인어른한테 신세 졌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저도 상황이 좀 급해서.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답답했던 시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너 설마 중간에서 너희 아버지한테 일 주자고 말한 거니?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리모델링 한 거야? 아니요. 저는 아버지에게 부탁한 적 없고 남편이 업체 찾아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업체가 사기꾼이었는지 집을 다 뜯어놓고는 돈만 홀라당 가져갔지 뭐예요? 제가 남편한테 돈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머님한테 받은 돈 중에 1,000만 원만 남기고 싹 다 입금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도망가고 집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업체는 나중에 찾아가니 아예 없는 주소고요. 그렇게 사기당했다며 울면서 저한테 부탁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저라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예요. 다행히도 아버지가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셨고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시모의 인상이 찡그려지더니 지끈거리는 이마를 부여잡고는 자기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사기꾼한테 돈을 줘?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왜 줘? 너 진짜로 돈 다 날린 거야? 1,0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면 확실하냐고? 엄마, 아니, 나도 잘해보려고 그랬지. 돈 주면 잘해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렇게 도망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 왜 몰라? 일도 안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놈은 사기꾼이지. 너 이런 정신머리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한 거야? 사기 안 당하고 여태까지 산 게 신기하다 이놈아. 엄마, 근데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인어른이 리모델링 해주셨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없어서 지금 돈을 못 드리고 있어. 1,000만 원 먼저 드렸거든? 나머지는 엄마가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네가 사기당한 돈을 왜 나한테 와서 찾아? 엄마,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부탁이야. 너 집 살 때도 엄마가 돈 빌려줬잖아. 그 돈 가져가고 이제 남는 거 없어. 시모가 제 눈치를 살짝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돈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을 거예요. 시부가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돈이 없을 리는 없죠. 그런데 시모가 뜬금없이 금으로 가져가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일단 아버지한테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금으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리모델링 비용의 차액을 금으로 받았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가 모아놓은 금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남편 어릴 때 받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이었죠. 언젠가 남편한테 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돈은 주기 좀 그렇고 대신해서 이거라도 넘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감안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희가 현금을 손해보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는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리모델링을 해준 뒤로 여러 군데서 아버지를 찾는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동네에서 리모델링 꼼꼼하고 잘해준다는 소문이 나서 바쁘게 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신혼집에 집들이는 무사히 끝났죠. 시부모가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해 인식을 달리한 좋은 일이었기도 했죠. 그렇게 별일 없이 평범하게 시간이 지났죠. 그동안 시부모는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희 아버지 실력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결혼 3년 차쯤에 친정아버지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딸, 안사돈이 연락 왔던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말이다. 내가 해줘도 될까? 일단 너한테는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의 부탁은 절대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신혼집 상태를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시하던 저희 아버지를 찾은 걸 보니 이제야 친정아버지 진가를 알아챘나 싶어서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럼 해드려도 되지.
아빠가 상담 잘해서 원하는 대로 잘 맞춰줘. 그런데 아빠 요즘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바쁘기는 한데 그래도 네 시댁이잖아. 내가 좀 더 신경 써야지. 그런데 걱정은 안 돼?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공사 잘못되면 진짜 아빠 물고 뜯을 사람들이거든. 나는 왜 이렇게 걱정되지? 괜찮아. 아빠가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무 걱정 말고 있어. 그렇게 저의 작은 걱정을 뒤로하고 공사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시부모가 원하는 상을 맞추느라 기한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흡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죠.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터졌어요.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공사 진행 중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사가 다 완료된 뒤에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미루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시모에게 먼저 말했죠. 어머님, 저희 아버지 공사 대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만 일한 거면 상관없지만 함께 일한 아저씨들도 일한 만큼 돈은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래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너도 알잖니? 너희 시아버지 사업이 요새 좀 많이 힘든 거. 그럼 사업 힘들 때 리모델링은 왜 하셨는데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일단 참았어요. 그리고 다시 되물었죠. 그러니까요. 아버님 사업 힘든 만큼 저희 아버지도 지금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모르지만 다른 아저씨들은 아마 신고라도 해서 그 돈 당장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신고라는 무서운 단어에 시모도 한 발짝 물러서려는 건지 저한테 거래를 제안하더군요. 택도 없는 거래를요. 내가 공사 대금 안 주겠다는 거 절대 아니야. 돈이 없으니 다른 걸로 줘도 괜찮을까? 이를테면 땅 같은 거.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걸로 공사 대금 치른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참에 재테크한다 생각하고. 공사 대금이 약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땅값이 7천이라는 건 그만큼 아주 작거나 쓸모없는 땅일 확률이 크다는 거잖아요. 땅값이야말로 여기저기 금액대가 다 다른데 게다가 혹시라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면 개발도 안 되고 건축도 제대로 못하는데 받아봐야 소용도 없을 거고요. 저는 반대했어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니죠. 어디에 어떤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닐 테고 지방이라도 큰 평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산골 오지에 있는 땅이거나 임야 그린벨트 같은 곳일 텐데 제가 뭘 믿고 그 땅을 아버지한테 드려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씀 좀 하세요. 여보, 잠시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가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땅이야. 강원도 깊은 곳에 있지만 경치도 좋고 진짜 나쁘지 않은 곳이라니까. 근처에 집도 몇 채 있어. 완전 오지는 아니고 전원주택 부지로도 좋고. 남편이 급히 시모를 변호하더군요. 남편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서기로 했죠.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그렇게 시모가 적어준 주소는 제대로 된 주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제가 바보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님 그 정도의 상식도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제가 그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떼니 소유주가 시모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주소를 잘못 적어준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편 컴퓨터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 토지 찾기를 찾아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시모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지만 남편이 예전에 공인인증서 갱신해주고 남편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까지 옆에서 본 적 있거든요. 공인인증서 비번도 남편이 포스트잇으로 화면 옆에 딱 붙여놔서 바로 확인 가능했죠. 그렇게 시모 이름으로 된 땅을 하나 찾았는데 인터넷 지도로 확인해보고는 얼얼해진 뒷골을 어루만져야 했어요. 딱 봐도 강원도 산골 완전 오지인데다가 무엇보다 맹지였어요. 그 토지에 인접한 도로라고는 없었거든요.
이딴 땅을 7천만 원짜리 공사대금과 퉁치려는 시모에게 악감정만 드는 그때 순간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얼마 전에 사기당했어. 몇 년을 알고 지내던 분이었는데 엄마한테 좋은 땅 있다면서 같이 보러 가서는 다른 좋은 땅 보여주고 실제로는 도로도 없는 맹지를 팔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집에서는 난리야. 엄마가 그 쓸모도 없는 땅을 1억을 넘게 주고 사는 바람에. 아이고, 너희 어머니 힘드시겠다. 원래 속이려고 작정하면 어쩔 수 없댔어. 몇 년을 알고 지내면서 밑밥 갈 줄 누가 알았겠어? 오늘 들어가서 어머니 잘 위로해드려. 정말 제 기억력에 찬사를 보내주고 싶었죠. 찰나에 거기까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괘씸한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시부모가 힘들게 사는 거면 몰라도 작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가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저희한테 이런 짓을 하나 싶었죠. 정말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직도 우리 집을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공사대금을 온전히 주기 싫고 어떻게든 깎아내고 싶은 거구나. 그래도 지들이 싼 똥을 우리더러 치우도록 만드는 거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저도 더는 참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댁으로 갔죠. 남편도 그쪽으로 오라고 했고요. 다들 모였을 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주시겠다는 땅 제가 찾아봤어요. 산골 오지에 맹지던데요. 그런데 그거 예전에 부동산 사기당했을 때 뭣도 모르고 사신 땅 아니에요? 왜 그걸 저희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요? 거기까지 알아낼 줄은 몰랐는지 다들 당황하며 눈치만 보더군요. 당신 주소는 어떻게 알아낸 거야? 너랑 너희 집이 안 가르쳐주니까 내가 직접 알아봤지. 내 토지 찾기 하니까 나오던데. 뭐? 그거 우리 엄마 공인인증서 없으면 못 보잖아. 우와, 당신 지금 나 몰래 우리 엄마 재산 알아본 거야? 이야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남편을 보며 제가 피식 웃었어요. 재산? 그것도 재산이야? 사기당해서 처박아 놓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그 재산? 공시지가 확인해보니까 공사대금에도 못 미치던 정말 별거 없는 땅이던데. 지금 여기서 화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네가 화를 내. 정신 나갔어? 너까지 어머니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굴 거야? 아, 아니면 네가 본체였어? 네가 어머니한테 그러라고 시켰니? 야, 너 부모님 앞에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치긴 누가 미쳐? 네가 미쳤지. 내가 주소도 확인 안 하고 부동산을 낼름 받을 줄 알았어? 그런 와중에 다른 주소 준 사람은 또 뭐고? 내가 바보로 보여? 등기부등본은 찾아보지도 못할 사람처럼 생겼나? 소유주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님. 할 말 없으세요? 그 땅 팔리지 않으니 그 가격이라도 저희한테 던지고 싶었던 거죠? 말씀해 보세요. 그래, 그랬다. 그런데 그게 뭐? 공사대금 줄 돈은 없고 대금은 내야 하니 내가 생각한 절충안으로 꺼낸 말이야. 주소는 내가 잘못 찍어준 거고. 그리고 너는 애가 은혜도 모르고 이 시어미를 이렇게 못살게 굴 수가 있니? 막말로 너희 아버지 우리 덕분에 일거리 많아진 거 아니니? 그 정도로 의뢰 많이 받았으면 우리 집 공사 정도는 공짜로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왜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솜씨가 좋아서 일이 많이 들어온 걸, 그리고 생색내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신혼집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며 막은 사람이 누군데. 그래놓고 뭐요? 우리 덕분? 바보 같은 남편 덕분이겠죠. 등신같이 사기만 안 당했으면 저희 아버지가 뒷수습해줄 일도 없었을 테니까.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지금 무시하는 거지? 우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못 참아. 그리고 우리 집이 돈 떼먹는 데어? 준댔잖아. 돈 없으니까 땅으로. 그 땅이 없는 땅도 아니고 실제로 있는 땅이야. 돈도 우리 팔려는 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땅이고. 사기당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네 말은 우리더러
너희 엄마가 싼 똥이나 치우라는 거잖아, 이 나쁜 놈아. 뭐? 똥을 치워? 야, 너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래, 못한다. 그게 진실인데 뭘 어떡하겠어? 왜? 한 대 치고 싶어? 쳐! 치고 나도 편해져 보자, 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시부모와 남편은 막 나가는 저를 보며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남편이 이내 그러더군요. 네가 이렇게까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인간인 줄 몰랐어.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애도 없는데 잘 됐지 뭐. 그리고 엄마가 이번 리모델링 끝나면 더는 너 쓸모도 없으니까 이혼하라고 했거든? 내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엄마 말이 옳았던 것 같다. 이혼해. 아, 벌써 이야기가 그렇게 다 된 거였어? 그러니까 그딴 땅도 땅이라고 넘기겠다고 하지. 피치, 내가 너 용서할 줄 알아? 공사대금 죽을 때까지 너 괴롭혀서라도 다 받아낼 거야. 한 푼도 남김없이 탈탈.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돈 없어. 공사대금 받아가고 싶으면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 땅으로 가져가. 그거 아니고는 타협 없어. 왜 돈이 없어? 네가 주면 되지. 우리 신혼집 나한테 넘기고 가. 내가 차액 줄게. 그럼 되지? 그건 못 주지. 집값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머리 쓰려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돼. 재산 분할하더라도 그 집은 내가 가질 거야. 너랑 내가 반반 냈으니 내가 시세에 반 떼주면 되는 거잖아. 남편분이 무슨 생각인지 빤하더군요. 그 집은 9억이지만 안쪽 리모델링이 잘 돼서 저희가 샀던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게 됐거든요. 솔직히 그 집을 뺏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집이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던 집이었고 제가 태어났을 때 심었던 나무가 그대로 자라고 있었거든요. 한 번 잃었던 걸 다시 되찾은 기분이었기에 이대로 놓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 집은 내려놓기로 했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애착을 지닌 집이기에 저에게는 좋은 집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의 대화는 이혼이라는 결론으로 끝났어요. 시댁에서 나와 거리를 떠돌던 제가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공사대금 어떡하지? 그 집에서는 절대 못 주겠대. 땅으로 받아가라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땅이더라고. 그래? 일단 주소 좀 보내줘봐.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하더군요. 돈으로 줄 생각 없다고 하면 그냥 포기한 척 땅으로 받아. 대신 공시지가로 쳐서 받을 거니까 공사대금에 못 미치는 나머지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그 땅 산다고? 아빠, 잘 생각해봐. 그거 진짜 쓸모없는 땅이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사. 그 집 사람들 은근히 욕심은 많은데 선택을 잘 못하더라고. 친정아버지가 하는 말을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 땅을 받기로 하고 이혼했죠. 역시 애가 없어서 그런지 이혼은 순식간에 되더군요. 재산 분할을 했는데 집값을 나눠야 했거든요. 어차피 돈 반반 주고 들어갔으니 반은 저한테 줘야 했는데 그 돈이 없는지 남편이 그 집을 담보대출로 잡아서 저한테 2억을 떼주더군요. 위자료도 조금이지만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대금 2천만 원과 그 땅도 저희 쪽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걸로 뭘 해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땅 받을 때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받으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받았는데 아버지는 그냥 때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만 했어요. 저는 2억과 위자료를 가지고 도시 외곽 쪽에 작은 전세를 얻었어요. 그렇게 계속 일만 하느라 공사대금 대신 받은 땅은 1년 넘도록 신경도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강원도에 땅 가지고 있으시죠? 저는 그쪽 분 땅이랑 맞닿아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인데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강원도 땅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알겠다고 하고는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1년 전에 그 땅 사서 펜션을 올렸거든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옆에 있는 땅도 사서 건물을 하나 더 올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땅을 사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그 사진부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땅이 맞는지 확인도 좀 하고 펜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보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보여준 사진에는 기존에는 없었던 도로가 들어서 있었어요. 게다가 펜션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였고요. 아버지가 물었죠.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한 금액은 우리가 산 땅값의 무려 4배였어요. 물론 4배라도 엄청 큰 금액은 아니었죠. 원래 워낙 헐값이었던 땅이었으니까요. 사실 땅 사고 나서 조경사였던 오빠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어 예쁘게 꾸며놓고 한쪽 구석에 하우스처럼 식물 재배도 하고 있긴 했죠. 그거 보고 마음이 가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조경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도로가 생겨서 맹지가 아닌 게 되고 여러모로 효용성이 높아지면서 상대 쪽도 그만큼 가격을 책정한 거였어요. 아버지와 저는 내색은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팔기로 결정했어요. 시모가 헐값에 넘겼던 공사 대금이 4배로 돌아오게 됐죠. 게다가 호재는 더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 신혼집 공사를 해줬잖아요. 그때도 남편이 리모델링 비용을 사기꾼한테 다 털리는 바람에 시모가 남편 아기 때 받았던 금반지와 팔찌, 목걸이를 저희한테 공사 대금 대신 줬잖아요. 5, 6년 사이에 금값이 2배로 확 뛰어버린 거죠. 그 인간들이 저희에게 떨이 팔듯 내놓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저들이 알까 싶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냈어? 혹시 시간 있으면 좀 만날까? 오랜만에 할 이야기도 있고. 난 할 얘기 없는데? 차갑게 끊어내는 제 말투에 전 남편이 당황한 듯 말하더군요. 엄마도 당신 얼굴 잠깐 보고 할 말 있다고 하셔서 너 바쁘면 우리가 너 있는 대로 갈게. 기분이 좀 묘했죠. 이렇게 끊어내려고 철벽 치는데 여기까지 오겠다느니 내 사정에 무조건 맞추겠다는 저 느낌이 왠지 모르게 수상했거든요. 꼭 만나야 해?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줄 것도 있으니까 만나야 하지 않을까? 뭔진 몰라도 준다는데 안 나갈 순 없었죠. 혹시 그 집에 뭘 두고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대뜸 탁자 위에 올린 건 돈이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장인어른 당신 아버지가 우리 엄마네 공사해주고 받아야 했던 공사대금이야. 나 다 받았는데 왜 돈을 또 줘? 이거 받고 그 땅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 저는 웃음이 피식 나오더라고요. 그 땅이 얼마나 유용해졌는지 이제야 그쪽 집안 귀에 들어간 게 분명해 보였어요. 옆에 앉은 시모 얼굴에 가짜 미소가 걸려있는 것만 봐도 그 땅이 얼마나 갖고 싶은지 눈에 보였죠. 저는 그 돈이 든 종이 가방으로 남편 쪽으로 밀었어요. 그 땅 소유권 이전된 지 1년 넘었고 얼마 전에 다른 사람한테 이미 팔았어. 그 옆에 펜션 한다는 집이 잘 돼서 부지 확장한다고 나한테 연락 왔던데 팔라고. 그래서 팔았어. 팔았다는 제 말에 시모와 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추궁하더군요. 너 미쳤니? 그걸 어떻게 팔 생각을 해? 뭐? 그걸 팔면 어떡해?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내 땅 판다는데. 너 나랑 이혼한 거 잊었어? 너랑 나는 엄연히 남남이라고. 돈값 못할 줄 알았더니 4배로 팔릴 줄 누가 알았겠어? 하긴 우리가 예쁘게 꾸며놓기도 했지. 그러니 돈을 그만큼 쳐준 게 아닐까 싶네. 4배? 이번에는 시모가 금액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르륵 주저앉더군요.
안 된다. 얘, 안 돼. 그 땅 다시 돌려줘, 응? 제발 돌려줘. 내가 그걸 얼마에 샀는데 내가 너한테 헐값에 넘긴 거야. 1억을 넘게 주고 산 땅을 왜 팔아? 돈이 되니까 팔았죠. 왜요? 우리한테 헐값에 넘길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나 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땅 가져갈 사람 없어 보였어요? 우리는 그때 분명히 돈 달라고 했어요, 돈. 그런데 그 돈 안 주고 사기당한 그 쓸모도 없던 땅 우리한테 후다닥 넘기려고 한 게 그쪽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지. 그 땅이 그렇게 돈이 많이 될 줄 알았겠니? 알았으면 나도 안 팔았어. 이제 우리 어쩌니? 그게 우리 희망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제가 돌려줄 줄 알았어요? 진짜 웃기는 짬뽕들이시네요. 그 땅 떠넘기려고 헛짓거리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후회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그 땅 가지고 있었어도 당신네들한테는 안 팔았을 거예요. 우리 엿먹으라고 뒤통수 치려던 인간들 뭘 믿고 땅을 팔아요? 전 남편과 시모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만 보더군요. 돈 없다고 땅으로 가져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며 돈을 가져오다니. 그때도 돈이 없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지가 싼 똥 치우고 싶어서 우리한테 넘겼는데 그게 똥이 아니라 금이 됐다는 게 배 아팠던 거겠죠. 그러니 이제와 후회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고요. 근데 땅값 올랐다는 소문은 어디서 듣고 왔대? 참 용하다 용해. 그거 듣고는 부랴부랴 돈 싸들고 온 거야? 정성은 갸륵한데 이미 버스 떠났으니까 손 흔들지 말고 집에 나가. 그 땅이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금만 해도 그래. 금도 우리가 줬는데 그거 팔았어? 금값 더 오른다길래 두고 보는 중이야. 왜? 그것도 달라고? 그것도 계산 다 치른 건데? 제가 두 사람을 약올리는 동안 친정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 두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말하니 친정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스피커폰으로 연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셨죠. 아이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 딸이랑 만나고 있었네요. 그때 그 금이랑 땅이랑 넘겨줘서 이렇게 덕보고 있습니다.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이렇게 손수 우리한테 좋은 거 다 주실 줄 모르고 그때는 원망도 많이 했네요.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고마운 마음밖에 없으니까요. 상큼하게 웃으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친정아버지 말에 시모는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더군요. 결국 땅이 다 팔린 걸 알고 두 사람은 저를 째려보며 돈 들고 나가더군요. 그렇게 몇 달 뒤에 제가 살던 신혼집,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살던 그 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걸 보니 급한 모양이더군요. 사실 집값이 많이 떨어진 시기였고 부동산 시장이 꽉 얼어붙은 때였거든요. 게다가 금리까지 높아지는 바람에 남편이 받은 담보대출 이자마저 올랐을 거예요. 그 담보대출을 갚기 힘드니 집을 내놓은 모양이었죠. 저한테 안 주고 비싼 값에 팔아먹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대출이 더 많이 나가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버리니 발등에 불이 붙은 거였나 봐요. 저는 그 집을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먼저 지불했죠. 지불한 사람 이름은 오빠 이름이었거든요. 결국 계약한 사람이 저인지 눈치 못 챈 전 남편은 계약을 하러 부동산으로 왔더군요. 제가 부동산에 등장하니 전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가 계약하려는 사람이거든. 엄밀히 따지면 오빠와 내가 반반 내고 사기로 했어. 당신이 왜 여기에 있냐고. 그 집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 그러고 보니 그렇네. 너 일부러 나 이렇게 놔뒀지? 네가 그 집 필요한 것처럼 욕심내는 모습 보이면 내가 오히려 더 이 쓸모도 없는 집에 집착할 거 알고 그래서 그랬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꼴인지 알아? 이자 올라서 대출금도 못 갚을 처지야. 그래놓고 이것까지 헐값에 가져가려고? 야, 너 미쳤어? 내가 줄 것 같아? 안 주면 그만이지.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리고 내가 뭘 어쨌는데? 우리가 왜 이혼한 건지는 알기나 하냐?
네가 우리 집 무시했잖아. 너희 집 전체가. 우리 아버지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고 공사 대금도 제대로 안 주려고 하고. 이게 다 너희 집이 우리 집 무시하는 바람에 네가 피본 거잖아. 너희가 정당하게 공사 대금 돈으로 줬으면 너한테 억울할 일이 있었겠어? 그 금도 다 너희 집 거였고 그 땅도 다 너희 거였어. 누가 달랬어? 지들이 제발 가져가라고 떠밀어 놓고는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양아치 같으니라고. 말 다 했어? 나 안 팔아. 안 팔 거니까 꺼져. 그래? 그럼 관둬. 그럼 계약금이나 배상해. 알지? 2배.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은 채로 계약을 파기하면 그 2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결국 전 남편이 씩씩대며 제게 그 돈의 2배를 돌려줬죠. 그렇지만 제가 그 집을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계속 주시하고 있었죠. 결국 제가 원하던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직 그 집 살 생각 있어? 생각보다 집이 안 팔리니 똥줄이 탄 모양이었어요. 하긴 아파트도 아닌 구옥에 외관도 허름했으니 그렇게 쉽게 팔릴 리가 없었죠. 내가 굳이? 그런 짓을 왜 해야 하는데? 이미 한 번 엎질러진 계약인데 너 그때 죽어도 안 판다고 하지 않았어? 말이 그렇다는 말이지. 내가 진짜 안 팔려고 그런 건 아니야. 살 생각 있으면 제값 주고 가져가던가. 미안한데 살 생각 없어.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아깝지 않아? 너 이 집 좋아했잖아. 그럼 좀 더 깎아줄게.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봐. 됐다니까? 끊는다. 그렇게 끊어버리자 문자로 온갖 욕을 다 보냈더라고요. 사실 일부러 튕겼어요. 안 팔릴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3달 뒤쯤 그 집이 경매 매물로 나와 있는 걸 발견했죠. 담보대출이 워낙 많고 워낙 오래된 집인데다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도 아니라 몇 번이나 유찰이 됐더군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건 저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죠. 제가 저번에 사려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뒤에 낙찰받은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았는지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야, 너 경매로 나올 거 생각하고 안 샀지?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나는 완전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이혼남 신세가 됐는데 왜 너만 잘 나가냐고. 네가 왜 빈털털이야? 너희 아버지 사업하잖아.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되지. 지금 그 사업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너까지 내 뒤통수를 쳐? 그래도 한때는 와이프였잖아. 내 뒤통수 먼저 친 건 너고요. 사기당해서 산 땅 우리 집에 헐값에 넘기려던 게 너 아니었어? 되게 넌 결백한 것처럼 말하네. 그래도 지금 결과를 보라고. 너 혼자 다 가져가게 됐잖아. 이건 아니잖아.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왜? 투정 부리고 싶으면 너네 엄마 찾아가서 투정 부려. 나한테 전화해서 이딴 하소연하지 말고. 듣기 싫으니까 끊을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 날인가 시모가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시모 번호를 차단해놨더니 모르는 사람 번호로 전화해서요. 야,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우리 애를 다 털어먹을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양심이 있는 거야? 피도 눈물도 없는 년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그랬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너한테 다 뺏기진 않았을 텐데. 헛소리 하려고 전화하셨어요? 웃기네요. 싫다는데도 저한테 자기들 거 다 안겨준 건 그쪽이랑 그쪽 아드님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후회는 왜 해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아, 하긴 떡이 그때보다 많이 커지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준 걸로 후회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고마움은 전할게요. 그때 우리 집에 주신 거 다 고마워요. 안 받았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이렇게 대박 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유, 아까운 내 금, 아까운 내 땅. 그것들이 지금 시세가 얼만데 그걸 놔뒀으면
내가 지금쯤 이러고 있지도 않을 텐데.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그걸 전현한테 줘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걸. 전화로 악담을 퍼붓던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와 후회한들 어쩌겠어요. 저는 손해 하나 안 보고 이혼했으니 이혼 잘한 거지만 공사 대금 좀 아끼려다가 손에 쥔 패드를 모조리 넘기고 결국은 나중에서야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저들은 이혼이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것도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집까지 뺏어오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저는 경매로 산 우리 신혼집의 외관을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 살짝 고쳐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그 집 가져온 거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 집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추억도 함께 들어 있으니까요. 친정아버지도 종종 들르는 집이니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가지고 갈 집 같아요. 어떠세요? 웃기지 않나요? 어떻게든 값 깎아보려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린 저의 전 시댁 사람들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